자, 아까 전에 가정법 문제를 조금 확인해 볼게요. 그 전에 그 준동사 문제 지금 질문하셔도 되는데 다 알아요? 넘어가도 괜찮아요? 준동사 꽤 많아서 혹시나 뭐 문제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자, 그럼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고 118페이지 자, 118페이지에 가정법 보시면 2번 한번 해볼까요? 뭐 다른 거랑 섞여 있어요. 보기 중에 하나가 가정법이라는 건데 그게 맞냐 틀리냐 볼까요? 가정법이니까 그것만 볼게요. 4번이 가정법인데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걸 볼게요. If he had not died in the war, he would be 40 now 라고 그랬어요. 일단 had not died 과거 완료 형태가 나왔고 뒤에는 would be 하고 과거에 쓰이는 게 나왔죠. 그죠? 자, 이거 혼합인데 어때요? 그가 전쟁에서 죽지 않았었다면 일단 죽었다라는 확신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죠? 죽었다라는 그것도 그게 과거야. 과거에 죽었어. 근데 그때 죽지 않았더라면이라고 가정을 하니까 이거 괜찮죠? 그리고 지금 그가 그때 안 죽었어서 살아왔으면 지금쯤 40살이 됐을 텐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괜찮죠? 혼합 가정법으로 이거는 문맥 의미상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맥도 안 좋지만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대강 파악이 가능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문제였고 3번 해보세요. 아니 4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작년에 그 아파트를 구입했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안에서 안타깝다라는 말이고 근데 시점이 작년이야. 작년에 대한 가정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거는 얼마나 좋을까라는 I wish 가정법으로 지금 다 써놨죠. 자, 얼마나 좋을까라고 한 건 지금 현재를 직설법이죠. 일단 직설법 현재예요. 과거로 해야 돼요. 현재 얼마나 좋을까? 지금 얼마나 좋을까니까 I wish 그러니까 2번과 4번은 탈락이죠. 1번과 3번만 남는데 그럼 뒤에 purchased냐 아니면 had purchased냐 자 지금이랑 지금 versus랑 작년이에요. 그죠? 현재 vs 과거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작년은 과거지만 여기서는 일치하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한 단계 과거냐로 봐서 어쨌든 일치하지 않으니까 몇 번을 골라야 돼요? 3번을 골라야겠죠. 3번도 해봅시다. 그러니까 3번 말자 그랬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에 I wish I am as intelligent as he. 자, 그만큼 내가 비교급까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만큼 내가 똑똑했었으면 좋을 텐데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m이 아니고 뭐가 와야 돼요? wish는 보통 이렇게 가정법이랑 쓰이니까 were로 와야겠죠. 내가 지금 그러니까 아직 뭐 여기서 now나 이런 건 물론 없지만 뭐 그냥 상식적으로 지금 그만큼 똑똑했으면 좋을 텐데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뭐 were로 고치면 괜찮겠죠. 그 다음에 if it will rain tomorrow, I won't go to school. 이건 어때요? 이거는 우리 전에 이제 동사 처음에 시제 배울 때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 뭐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둔 거 있었죠? 그거예요. 근데 덧붙여서 뭘 말했어요? 의지가 들어가면 will 쓰는 경우도 있다. 근데 여기서 의지가 아니고 단순하게 시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영어에서 미래를 굳이 구분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런 조건에서는 그래서 현재랑 미래를 하나를 뭉뚱그려서 과거가 아닌 비과거로 뭉뚱그려서 현재로 미래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설명은 되게 긴데 여러분이 막상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나오면 그냥 현재 쓰면 돼. 그치? 문제로 풀 때는 훨씬 더 간단해. 그래서 if it rains tomorrow 이렇게 돼야겠죠. 그 다음에 3번에 If I had enough money at that time, I would have lent it to you 라고 했어요.
자, 물론 시점이 섞여 들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at that time이라는 애가 확실하게 과거 시점이란 걸 나타내줘요. 그죠? 그러니까 had enough money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had enough money. 과거 완료를 써줘야 과거 시점이 표현이 되겠죠? at that time이 과거를 말해주는 확실한 부사잖아요. 부사구잖아요.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 뭐 at that time 말고 뭐 yesterday, 뭐 1990년에 뭐 이런 식으로 과거를 나타내는 찝어주는 시점이 뭐 하나라도 나오면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if 가정법은 한 단계씩 밀린 걸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t the time에 맞는 had enough money 얘기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는 even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were to가 들어가는 거 우리 공식에 들어가는 거 있었죠. 미래에 대한 강한. 그죠? 지금 보니까 in the west에서 뜰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절대 없어. 그러니까 강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강하게 불확실한 거? 거의 이제 그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were to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would로. 하지만 이거는 가정법 미래를 나타낸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잠깐 말해줄 거는 사실 여러분들 외울 때 even if 뭐라고 외워요? 뭐라고 외웠어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 있다고 뭐 배웠었죠? 뭐가 있어요? even though 배웠죠? 사실 이거 두 개가 쓰임새가 달라요. 이렇게 even if는 이렇게 가정법에 자주 쓰이고 가정법이나 뭐 이렇게 조건에도 쓰이고 가정법에도 쓰이는 거죠. 조건에도 쓰이지만 even though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순 조건에만 쓰이겠죠. even though가 가정법에는 잘 쓰이진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태까지는 전혀 물어보지 않았어요. 조금 더 고급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문제는 누가 봐도 일단 가정법인데 그죠? 당신이 마음을 바꾸더라도 일단 보기에도 다 가정법으로 쓰였으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일단 if로 쫙 만들어놔요. 만들어서 쭉 쓴 다음에 뭐 if로 제대로 쓴 거 있으면 그걸 고르면 되는데 그게 매치가 안 되면 if 빼서 도치도 시켜보고 이렇게 해서 매치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당신이 마음을 바꾸더라도 이거 뭐야? 이거 미래야 현재야 과거야? 아직 안 바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현재나 미래가 와야 돼요. 그죠? 당신이 마음을 바꾸더라도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뭐 if you should change your mind, no one would blame you 이 정도로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매치되는 게 있으면 쓰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1번밖에 없네. if 빼고 should you change your mind 이런 should가 그 생략된 형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은 쉬운 문제인데 한번 해보세요. 7번. 자, 가정법이 지금 쓰인 게 4번이죠. 우리가 지금 방학 중이라면 좋을 텐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I wish that. 자, I wish는 직설법의 3개. 뒤에가 가정법이야. We are on vacation now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방학 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we were on vacation now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현재가 쓰이지 않고요. 자, 9번도 간단한 문제. 이거 실제 뭐 기출문제 중에서 간단한 문제. I wish라고 되어 있는 I wish I have studied. 이거 자체가 없죠. 이런 게 공식에 없어. 이런 거는 그냥 풀 수 있는 거죠. 공식에 안 들어가 있는 거야. had pp나 아니면 과거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일치하냐 아니면 한 단계 밀려 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맥으로 봤을 때 while I was young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 그랬었으면 더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had studied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독해를 해야 되는 것처럼 쭉 해놨지만 결국은 뭐예요? 앞에 거 읽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결국은 it is high time that w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it is high time that 하고 나올 수 있는 거 뭐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해도 되지만 돌려서 reviewed라고 써도 된다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그냥 공식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 사실 이해하는 거는 조금 어려웠지만 문제 푸는 건 되게 쉬워요. 가정법은 그죠? 공식만 외워놓으면 거의 다 해결이 되니까. 자, 넘어가서 이제 수동태로 가봅시다. 자, 수동태 하면은 영어에서는 수동태를 기초에서 여기서 이제 기초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영어에서 수동태를 바꿀 수 있는 형식은 일단 3형식, 그죠? 그다음에 그리고 4형식, 그리고 5형식 요거밖에 없어요. 자, 왜 수동태는 목적어가 동사의 주체가 되게 바꿔놓는 거죠. 물론 주체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동사의 그 형태를 BPP로 바꾸는 거죠. 목적어가 이런 행동을 당해, 목적어가 이런 행동을 당해, 목적어가 이런 행동을 당해라고 바꿔놓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 하면 여러분 뭐가 딱 생각나요? 수동태 하면 딱 생각나는 거는 역시 by 생각하면 안 되죠. by가 아니고 뭘 생각하셔야 돼요? BPP. 동사가 바뀐다. 동사가 그래서 BPP 형태로 바뀐다. 자, 요게 기초적인 거죠. 그래서 자, BPP 형태에서 지금 어쨌든 PP가 돼버렸죠. 이 PP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준동사 배울 때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준동사 배울 때 분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물론 의미는 당연히 여기 있지만 동사의 형식상 역할하는 건 뭐예요?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시제를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거 은근히 또 헷갈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얘는 무조건 고정이야, 이제. 의미는 물론 여기서 알려주지만 그냥 고정이에요. 형용사가 돼버렸어요. 분사니까. 분사는 형용사죠? 형용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식상 영어엔 동사가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동사가 시제를 나타내고 하여튼 모든 동사가 하는 역할을 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만 바꿔주면 돼요. 자, 12가지 시제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시제만 먼저 연습해 봅시다. 뒤에 좀 나오는데 간단한 걸로 he does this를 자, 요거를 앞으로 보내. this가 do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자, 일단 현재 시제로 this is done BPP로 바꿔주고 by him 뭐 이렇게 고쳐주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자, 너는 무조건 고정이고 얘만 12가지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과거 바꿔보세요. this 그죠? was 과거 완료 해보세요. 현재 완료 해보세요. 현재 완료까지 가지 맙시다. 자, 현재 과거 미래 해봅시다. this will be done.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제 완료가 붙죠. 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가 또 있겠죠. 자, 현재 완료 바꿔보세요. 비동사가 원형이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얘를 바꾸는 거. 얘는 그대로 두고. 그래서 이 be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have, this니까 has been done. 그 다음에 과거 완료는 had been done. 그 다음에 미래 완료는 그쵸, will have been done. 여기다가 진행이 또 끼죠. 진행 여기다가만 껴주면 돼요. 진행 껴주고 뭐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다 껴서 자, 이걸 만약에 연습이 안 돼 있다. 기초 책에서 문제 연습하면 돼요. 여기서는 다 돼 있다는 가정하에 수동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거, 뭔가를 바꾸는 거는 동사가 하는 일을 다 비동사가 한다. 기능상으로는. 그래서 그것만 하면 진짜 이거 바꾸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익숙해만 지면 돼요. 12가지 시제 다 바꿀 수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잠깐 샜는데 3형식과 4형식과 5형식만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죠. 왜? 목적어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고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를 BPP로 바꿔주고. 그래서 3, 4, 5형식만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125페이지 보면 수동태로 만들 수 없는 동사 이렇게 나오죠. 자동사는 어디에만 쓰이는 거예요? 1형식, 2형식.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그죠? 그러니까 보통 그거는 수동태로 안 만들죠.
자동사는 목적어가 안 쓰이니까, 그죠? 다만 목적어가 자동사에 조사 같은 전치사가 딱 붙어가지고 목적어가 딱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는 또 바꿀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그래서 바꾸는 방법은 뭐 목적어가 앞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배우는 게 요 삼형식 바꾸는 거 가장 간단하죠. 목적어가 하나야. 그래서 목적어가 앞으로 가고 아까 this is done by him 이것처럼 목적어가 앞으로 가고 BPP로 바꿔주고 by 주어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건데 자, 복잡한 게 뭐예요? 요거 두 개 그죠? 왜? 얘는 일단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가 이론상으로는 몇 개가 가능? 두 개가 가능하다. 얘는 한 개가 가능하긴 한데 뒤에 뭔가 딸린 식구가 있어서 뭔가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 뭐 그 정도죠. 그죠? 자, 그러면 그걸 염두에 두고 일단 수동태 124페이지 봅시다. 1, 2형식은 수동태를 못 만들어. 그 다음 3, 4, 5형식은 가능한 이유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서 그 동작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수동태니까.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by를 수동태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by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죠? 자, 첫 번째 어떤 경우가 많대요? 행위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 자, he was killed. he가 kill 한 게 아니고 그가 죽임을 당했어. 그래서 he was killed라고 해줬는데 in the war. 전쟁에서 죽었어. 근데 전쟁에서 막 다들 총 쏘니까 누가 죽였는지 전혀 몰라요. 이병장이 죽였는지 김병장이 죽였는지 전혀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by 누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 당연히 생략이 되겠죠. he was killed. 그러니까 중요한 건 행위자가 누가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써버리지 말고 수동태로 써버리면 땡인 것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우리가 수동태를 배우기 전에는 kill이라는 애가 있으면 죽였다가 되니까 누군가가 얘를 죽였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안 했는데 근데 얘를 모른다는 거야. 주어가 누군지 모르니까 당연히 그럼 얘를 앞으로 보내야 되는데 얘는 kill 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그래서 was killed. 자, 요런 장치를 쓰자라고 약속을 한 게 수동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by가 안 쓰는 경우 행위자가 분명해. English is spoken in England. 자, English is spoken in England by English죠. 당연히. 이렇게 써줄 필요가 있겠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당연해서. 이런 경우 역시 안 쓰고 자, English people들이 영어를 말한다라는 것보다 여기선 중요한 게 English라는 언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앞으로 나간 거예요. 앞으로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앞으로 나간 애가 역시 speak하는 애가 아니야. 스픽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is spoken이라고 그렇게 수동태로 바꿔준 거죠. 다음에 행위의 주체보다 행위의 대상에 관심이 많아. 그 말이 지금 계속 똑같은 사실 그런 말인데 행위의 대상, 그 목적어가 더 중요할 땐 거죠. 앞에 이것도 누가 죽였는지 모르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 아니죠. 그다음에 잉글리시가 다 영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거 아니까 중요한 거 아니죠. 그죠? 행위의 주체보다 행위의 대상이 관심이 많다. 자, 이거는 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니까 the child가 어떤 아이가 있는데 was run over by a bus. 자, 버스가 얘를 친 거예요. 그죠? 버스가 얘를 run over 한 건데 여기서는 사실 버스가 쳤다 그래도 돼요. 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근데 말하는 사람이 지금 아이가 중요한 거야. 아이가 침을 당한 게 중요한 거야.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럴 때 아이를 앞으로 보내고 치였다 was run over라고 수동태를 쓴 거죠. 그 다음 문장의 결합을 자연스럽게 한다. 자, 일단 주어가 the dog야. the dog가 came into the room 들어왔어. came 할 수 있죠, dog가. 근데 내가 쫓아냈어, 걔를. 그러면 주어가 바뀌겠죠. 물론 그렇게 해도 문법적으로 전혀 오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매끄러운 문장을 만들어 가는 게 진짜 문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매끄러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를 일치시키면 dog로 일치시키니까 나에 의해서 driven 쫓겨났어 라고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재치와 묘미를 위해 행위자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될 때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그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This matter이 중요한 거야. 누가 이거를 다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matter이 중요한 거야. This matter will be dealt with as soon as possible. 내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matter를 앞으로 보낸 거예요. deal with 하는 거는 당연히 사람들이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 이 matter가 중요한 거래.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위치, 종사, 몰두 이 말이 더 어려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be located 어떤 장소가 위치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 어쩔 수 없이 쓰는 게 be located, be occupied, 점령되어 있고, be observed, be heard, be amazed 이런 거. 이런 것도 자, 뒤에 나오는 be hurt, be amazed, be amused 이런 것들 언제 배웠어요? be interested 이런 거. 분사 때 배웠죠? 분사가 그 PP 형태 이거니까. 여기 PP 형태니까. 그죠? 그때 외웠으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자, 그럼 수동태를 전환하는 거 아까 목적어가 앞으로 가고 동사가 BPP로 바뀐다. 그래서 그 비동사만 시제를 12가지 시제로 다 바꿔줄 수 있다. 뭐 그거였고. 그리고 by가 필요 없는 경우 행위자가 뭐 일반적인 건 할 때 안 쓴다. 아까 했던 얘기고요. 자, 수동태로 만들 수 없는 동사. 요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요런 수동태로 만들 수 없는 동사.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자동사 안 되죠. 그죠? 자동사. 자동사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외워줘야 돼. 이건 자동사니까 만들 수 없어. 자, 우리가 보통 수동태를 생각할 때 단순하게, 물론 사람도 행위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사물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래서 사물이라 그러면 사물이 없어졌다. 자, disappear 라고 했어요. disappear, 사물이 없어졌어. 나 수동태 배웠으니까 어떤 사물이 없어짐을 당했다라고 할래? 라고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지만 disappear라는 동사 자체가 뭐예요? 그냥 자동사예요. 사물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물도 올 수 있고 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랑 그런 관련된 동사들이 쭉 나오죠. exist, 존재하는 거 어떤 사물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동태로 안 쓰고 rise, lie, appear, come, disappear, happen, occur 뭐 이런 것들 take place, coast 이런 것들 다 그렇게 쓰지 않아요. 수동태로 만들지 않아요. 자, 그리고 자동사 중에서 이거는 in이 붙어서 뒤에 분명히 목적어가 있는데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 result in, 그냥 어떤 게 뭐로부터 나왔다라고 하지, 이거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죠? 뭐뭐로 구성되다를 be consisted of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죠?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belong to도 마찬가지. 소유니까 당연히. 그리고 자, 타동사는 삼형식에 쓰이는 게 타동사잖아요. 그러면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는 수동태로 바꿀 수 있어야 되죠? 다? 그죠? 근데 예외가 여기 있네요. 다 바꿀 수 있는데 예외. resemble 하면은 resemble 누구누구 하면은 뭐예요? 누구누구와 닮다죠? 근데 이걸 굳이 나는 누구누구와 닮아짐을 당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닮았다고 하면 돼요. 의미상 너무 이상해지기 때문에 얘는 분명 그 정체성은 타동사라서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인데 얘는 수동태로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have가 나오죠. have랑 비슷한 소유의 의미. 아까 belong to도 그랬죠. 물론 이거는 다른 동사긴 하지만 그러면 비슷한 possess 있죠. possess도 소유하다잖아요. 그죠? 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possess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let 안 되고 lack 뭐뭐가 없어 결여되어 있는 것도 안 되고 뭐 become fit 이 fit도 뭐뭐에 뭐 잘 맞다 안 돼요. 굳이 뭐 이 청바지가 나한테 잘 맞는다 여기 밑에 보이죠? These jeans don't fit me 라고 하면 될 거를 I am fitted by 내가 이 청바지에 의해서 맞춤을 당한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해지죠? 그런 그 동사만 외워주면 돼요. 여기서는 이걸 잘 이제 만들 수 있으면. 그리고 사실 실제 그 수험 영어에서 이거를 얘로 수동태로 고쳐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고쳐진 그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그 상태를 판별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고치는 게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는데 다만 고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초 그 책에 그걸로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기초 책에. 만약에 잘 못 고치겠다 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문장 시제에 따른 거 쭉 아까 해봤죠? 그냥 합쳐서 만들면 돼요. 12가지 시제. 126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3형식 문장의 수동태, 4형식, 이제 5형식 본격적으로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는 거예요. 3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간단하게 목적어가 앞으로 가면 되는데 여기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으니까 나왔겠죠? 아까처럼 이렇게 목적어가 단어일 경우엔 너무 쉬워. 그냥 얘만 나가면 되는데 목적어가 단어만 와요? 아니잖아. 여기처럼 I request that she should be sent home 이라고 지금 이거는 언제 배웠던 거예요? request라 같은 요구, 주장, 제안, 명령, 동사가 나오면 뒤에 뭐 당위성이 필요하니까 should가 생략된 형태이다. 이걸로 그때 배웠었죠? 어쨌든 간에 자 얘가 보면은 목적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that 이하가 다 목적어죠. 그러니까
이 목적어 자리가 길어요. 그죠? request, 자, 내가 that 이하를 request 했다고 할 수 있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that 이하가 나에 의해서 request 된 거죠. 그렇게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얘가 너무 길어서 원래대로 한다면 that she should be sent home is requested by me. 이상 너무 길어서 그렇게 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뭘 갖고 온다고 배웠죠? 너무 길면 가짜 주어. 그래서 it is requested that she should be sent home. 뭐 by me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they said that he's rich. 여기 보시면 자, say나 뭐 believe나 know나 expect나 suppose나 consider 비슷비슷하게 생각하고 가정하고 고려하고 뭐 이런 동사들이죠. 그죠? 그런 동사는 두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합니다. It is said that they,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한 건데 사실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거나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원래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경우에서는. 그래서 it is said that he's rich 라고 한 게 지금 바꿔준 거고, 수동태로 바꿔준 거고. 자, 그리고 또 사실상 의미를 잘 살펴보면 누가 부자라는 거야? 그가 부자라고 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he said라고 해도 돼요. 그가 말해지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두 가지가 가능해요. He said to be rich. 삼형식에서는 바꾸는 거는 잘 모르겠으면 기초에서 보고 여기서 추가로는 요것밖에 없어요. expect도 마찬가지. Everyone expects that이야를 expect 하는데 역시 가주어를 데리고 와서 it is expected that 이라고 해주면 되고, 그리고 everyone이라는 거는 그냥 상식적인 거니까 뺀 거죠. 저 누가 expected marry 하는 거야? 결혼 그녀죠, 그죠? 그래서 그녀를 앞으로 갖고 와. She is expected to marry him 이렇게 갖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거.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가 가능한 경우, 그게 좀 특이한 경우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형식의 수동태. 자, 이론적으로는 다 두 개가 가능한 게 두 가지 수동태가 가능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냐? 아니죠. 동사에 따라서 또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시면 돼요. 먼저 두 개의 수동태가 가능한 경우가 자, give, teach, promise, tell, allow 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 다 되는데 Father gave me a present. 이건 사실 어렵지가 않아. 진짜 이거는 너무 쉬운 게 해석을 해봐서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경우는 바꾸지 않으면 돼요. 자, 이 경우는 다 돼요. Father가 나에게 present를 줬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give를 받은 거 맞죠? 그러니까 I was given도 되죠. 그리고 a present가 given 된 것도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차이인데, 자, 근데 첫 번째 요 IO 부분이 앞으로 간 거면은 요 부분이 좀 사형식에서 특이한 부분이었던 게 누구누구에게였어요, 그죠? 에게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야. 자, 그러면 저기 I was given 말고 밑에 거 뭐야? A present was given 이라고 돼 있죠? A present was given 하면서 형식이 바뀌면서 에게가 이제 무너져 버려. 이 에게가 붙어 있는 거는 사형식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지금 형식이 뭘로 사형식이 아니야, 이제. 그죠? 사형식이 아닌데 그냥 I was given me라고 하면은 조금 사실은 되는데 처음에 이제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을 구분해 줄 때 이 조사가 붙어주는 게 확실하게 얘는 사형식이 아니다 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양념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가 살아 나온다 라고 하지만 생략도 이제 너무 당연해서 생략도 돼요. 자, 생략도 되는데 써주려면 정확한 걸 써줘야겠죠. 그리고 전치사가 뭐가 쓰이냐가 또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건 또 외워줘야 돼요. 그죠? 이 전치사가 뭐가 쓰이냐가 우리 먼저 사형식 배울 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전치사 똑같아요. 그죠? 자,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한 수동태만 가능한 경우 이렇게 봅시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 좀 나열이 돼 있는데 되냐 안 되냐 이거 너무너무 쉽게 판별이 돼요. 예문을 보세요. She bought me a new dress라고 돼 있어요. 자, me라는 목적어가 하나가 있고 a new dress라는 목적어가 하나가 또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두 개가 다 앞으로 나와야 돼. 그죠? 근데 a new dress는 당연히 사짐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a new dress was bought for me by her. 일단 전치사 요게 중요한 거고, 그죠? 그 전치사는 사형식 부분에 삼형식 전환할 때 그거랑 똑같죠. by는 누구를 위해서 사주는 게 더 어울리니까 for 쓴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for 써주고 일단 여기선 그게 초점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얘도 되니까 I를 앞으로 꺼내보자. I was bought a new bike.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사짐을 당했다가 말이 돼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안 쓰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안 쓰는 건데 그게 조금 헷갈리면은 리스트를 보고 외워둬라란 소리예요. 사실 근데 이거는 자, 만약에 쿡이란 동사만 찝어봅시다. 쿡이란 동사를 찝어서 엄마가 나에게 뭐 맛있는 요리를 해줬어. 근데 I를 가지고 또 했어. I was cooked가 되는 거야. 내가 요리가 돼요? 이상하잖아. 내가 요리 이거 다 안 돼요. 보면은 내가 만들어져? 내가 읽어져? 이거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안 만든다는 소리예요. 이해 가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외우기가 훨씬 편한 거예요. 얘네들은. 자,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만 가능한 경우 이번에는 얘만 앞으로 올 수 있다. 간목만 앞으로 올 수 있다. 자, the calculator saved us a lot of time. 자, 그러니까 calculator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시간을 절약하게끔 해준 거예요. 그죠? 자, was가 갑니다. We were saved a lot of time by the calculator. 당연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절약을 당한 거니까 a lot of time was saved. 근데 이거 왜 안 돼? 이게 어려운 거야. 이거는 그렇게 약속해. 아까는 이해가 갔죠. 그죠? 이렇게 읽어봤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네. 내가 어떻게 요리가 돼? 내가 어떻게 사죠?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거는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형식이랑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envy나 save나 spare. 다행히 몇 개 없어요. 외울 게. 그죠? 다행히 몇 개 없어. envy, save, spare, answer. 뭐 이런 것도 돼요. call, kiss.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쓰지 않는다. 이게 조금 어려운 거죠.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이제 슬쩍 넘어갔는데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쓰이면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가 나온다 그랬죠. 물론 생략도 되지만 나오려면 제대로 써줘야 된다 그랬죠. 자, to, for, of 이거 어디서 봤어요? 많이 봤죠?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죠? 기브류 동사가 나오면 to 써주고 for가 더 어울리는 애들 뭐 make, buy, get, cook 이런 애들 그죠? 그런 애들이 나오면 for 써주고 ask, inquire 이런 애들 물어보는 거에 관련된 거 request 이런 물어보는 거에 관련된 거는 of 써주면 똑같아요. 이거 외우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나타낸 거예요. 간단하게 전에 사형식에서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형식은 이론적으로는 2개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자, 외워야 될 거는 요거 두 번째 간접 목적어를 주어라는 수동태만 가능한 경우가 조금 헷갈리는 경우였으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외워둬야 된다. 다행히 몇 개 없다가 유지였고. 자, 그다음 5형식 문장의 수동태. 5형식은 1개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목적어가 하나니까 하나밖에 가능하지 않겠죠. 얘는 목적격 보어니까. 요 자리. 자, 근데 왜 5형식에서 5형식을 이렇게 어렵게 해놨냐. 자, 봅시다. 일단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목적격 보어 때문에 그래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론적으로 올 수 있는 게 명사죠. 형용사죠. 그러니까 명사 역할하는 명사고 뭐 투부정사, 분사 뭐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어떤 경우에는 원형 부정사가 왔다라는 거.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 경우에는 5형식이니까 원형 부정사가 와도 전혀 뭐 이질감이 없이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전혀 문제 없이 그냥 동사 원형인데 부정사라는 거 알아. 얘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라는 거 알지만 수동태로 바꿔서 얘가 앞으로 가버려. 그죠? 앞으로 가버리면은 얘가 그냥 오는 게 동사랑 붙어버리겠죠. 동사랑 붙어서 원형이 붙는 건 특수한 경우 말고는 이상하단 말이에요. 특수한 경우는 외웠죠. 그래서 그죠? 특수한 경우 말고는 이상하기 때문에 뭐가 살아나오는 게 요지입니까? to가 살아나오는 게 요지예요.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5형식에서는. 자, 하나 예문으로 볼게요. 자, 일단은 목적격 보어가 명사인 경우 많이 쓰이는 문장이 있대요. be made, be called, be elected 많이 쓰이는 경우 그냥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거 말고도 뭐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일단 대표적으로 they elected him president라고 많이 쓰이죠. 그를 president로 당선시킨 거죠. 그가 곧 president야. 명사가 왔어. 그러면 he was elected president by him. 그대로 그냥 해주면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그냥 he만 보내주면 되겠죠? 그죠? president를 앞으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얘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목적격 보어예요. 보어. 앞으로 나오게 하지 마세요. 그죠? 그냥 목적어 앞으로 가면 되니까 한 가지만 가능해요. 이 경우는 간단하게 그냥
수동태 만드는 방식으로 바꾸고 he was elected president 목적격 보호만 써주면 돼요. 그죠? 나머지 빼고 나머지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her parents named her Sophia after her grandparents. after grandparents는 수식어구니까 얘 빼고 생각하시면 자 그녀를 소피아라고 이름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녀는 이름 지어진 거죠. She was named 뭐라고? Sophia라고 써주면 되겠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고 자 넘어가서 이제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도 뭐 어려울 게 없겠죠. His cruel words가 되게 잔인한 말이 나를 miserable하게 만들었다. 당연히 miserable란 형용사는 주어 자리에 갈 생각도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목적격 보호니까 자, I was made miserable. 나는 miserable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어. 되었어. 누구에 의해서? By his cruel words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또 써주면 돼요. 자, 목적격 보호가 이번에 분사인 경우 분사 현재 분사만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We heard him singing a song. We heard him singing a song. 자, singing a song 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도 he was heard singing a song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자, 동사 he was heard랑 singing 원형이 아니니까 부딪히지 않죠. 그래서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He was heard singing a song이라고 그대로 써주면 돼요. to 부정사도 마찬가지. 부딪히지 그냥 딱 경계를 주잖아요. to go라고 경계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거 My mom persuaded me 나를 설득했어. 뭐 하라고? To go to the hospital. 병원 가라고 설득했어. I was persuaded to go to the hospital by my mom. persuaded to go 부딪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상하지 않아서 그대로 써주는 거. 여기까지 그냥 그대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목적격 보호가 원형 부정사인 경우. 자, 목적격 보호가 원형 부정사인 경우 언제 온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오형식에서 지각동사일 때 그리고 사역동사일 때 원형 부정사가 왔죠. 그죠? 그 원형 부정사가 to 부정사로 바뀐다라는 게 특이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He made me do his homework. 그가 나에게 그의 숙제를 하게 만들었다. 이게 뭐야? 셔틀인 건가? 내 숙제를 그가 하게 그렇게 해준 건가? 이렇게 막 강압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I was made do라고 하면 이상하다라는 거야. 어감이. I was made인데 동사가 또 바로 나왔어. I was made do. 그래서 to가 살아 나온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I was made to do his homework라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let도 사역동사니까 똑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또 뒤통수를 치네. 그렇게 만들지 않고 그죠? 뒤통수 뭐래요 이거? be allowed to 더 자연스러운 게 있어서 허락, let이 보통 이렇게 허락하는 거잖아요 의미가 그죠? 그래서 허락되어진다. be allow라는 동사를 쓰면 돼서 굳이 let을 이상하게 be let이를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let의 수동태는 be allowed to예요. 그래서 we were not allowed to, I'm not allowed to. 그래서 뭐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얘기할 때 엄마가 나 거기 가지 말래. I'm not allowed to go there.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렇게 be allowed to를 붙여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사역동사일 경우 have의 수동태는 없다라고 지금 나오죠. 자, 봅시다. She had her sister take her picture. 자, 그녀가 그녀의 sister에게 take her picture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얘를 그렇게 든 것 뿐이고, 자, her sister was had to take her picture 이렇게 안 쓰고 우리는 또 뭐가 있었어? 자, 여기서 아까 전에 현재 분사만 나온 경우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분사에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는데 예문에선 요것만 나왔죠. 자, 요 경우를 우리가 요 수동태 말고 따로 그 지금 일과에서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죠? 일과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은 자, 어떤 경우에 배웠어요? 여기가 분사가 온다고. 얘와 얘의 관계가 어떤 경우? 어떤 관계인 경우? 얘와 얘의 관계가 능동인 경우, 수동인 경우. 관계가 수동인 경우에 PP를 쓴다라고 지금 딱 프로그램이 돼 있지 머릿속에 들어가 있죠. 그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할 수가 있죠. 당연히 이론상으로는 be letted, be heard, be had 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잘 쓰이지 않고 이 경우에는 picture가 taken 된다라고 쓰면 되니까 pp가 있으니까 이렇게 더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자, she had her picture taken by her sister. 이거 우리 전에 문제 풀 때 이거 기억나세요? picture 나오고 이렇게 지금 써 있는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had 누구의 picture
develop하고 이게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게 이 경우에 picture와 developer의 관계가 현상돼야 되는 거니까 developer를 썼다 뭐 이런 식으로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요럴 때는 이렇게 더 많이 쓴다라고 배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pp가 나오는 경우 수동태는 잘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 더 자연스러워서 그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 자, 지각동사도 역시 원형이 오니까 부딪히겠죠. 지각동사 중에서 합쳐보면 ing가 오는 경우는 괜찮아. 그죠? 근데 지각동사 중에서 뒤에 목적격 보호에 원형이 오는 경우는 또 부딪혀. 동사끼리 또 만나. 그러니까 또 to가 살아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he was heard. come up이 아니고 he was heard to come up으로 살아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바꾸는 건 되게 쉬워요. 바꾸는 건 쉬운데 이미 바꿔진 상태에서 맞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해가요? 자, 아까 전에 그랬죠. 공무원 시험에서 이미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거 바꾸는 거 안 나와요. 이런 거 바꾸는 거는 중고등학교 때 친절하게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그때 바꾸는 문제들이 나오지 이제는 바꾼 상태에서 우리가 판별하는 게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he was heard come up to the stairs 이런 게 만약에 나왔다면 이게 오형식의 수동태구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딱 보고도. 오케이? 만약에 헷갈리면 내가 다시 바꿔보는 거. 오형식 문장으로 만들어봐. 그래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시험에 나와서가 아니고. 알겠죠? 이미 다 만들어진 게 나온다. 자, 그래서 오형식까지 뭐 만드는 거는 저기 기초 책에서 연습을 하시고 자, 129페이지로 들어가 봅시다. 129페이지 보면 동사구의 수동태 이것도 어려울 게 없죠. 동사구를 뭘로 보는 거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죠. 하나의 덩어리. 그러니까 동사가 아까처럼 이렇게 뭐 have면 have, take면 take 이렇게 하나가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붙어서 동사구가 나온 동사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붙어서 나오는 경우 그냥 어려울 거 없이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이랑 똑같이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 가지 동사구가 나오는데 몇 개 봅시다. Someone took away. 자, take away, take와 away가 합쳐서 하나의 덩어리야. 자, someone take away my bag이라고 했어. 자, my bag이 더 중요해. 왜? someone이 누군지 어차피 모르니까. 보통 우리도 이렇게 말하잖아. 나 가방 도둑 맞았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my bag was taken away라고 그냥 그대로 붙여서 써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지금 여기는 by 이하가 생략이 됐는데 by 누구를 알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taken away, away by 전치사가 두 개가 붙어 있어. 원래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굳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 헷갈리는 사람 별로 없죠. 옛날 사람 아니고서야. 그죠? 자, take away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이렇게 겹쳐진다고 생각을 안 하면 돼요. 그냥 take away가 하나고 이거 떨어진 거에서 뭐 전치사가 겹쳐지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의 덩어리다. 자, 여기서 근데 두 번째 거 보면은 speak ill of라는 그게 있어요. speak well of라는 게 있어요. speak well of라는 거 동사 군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좋게 말하다잖아요. 좋게 말하다. 나쁘게 말하면 speak ill of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동사구긴 하나의 덩어리인데 이렇게 well, ill, much, highly 뭐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는 부사의 위치가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she was spoken well of가 맞죠, 그죠? spoken well of by my teacher. 뭐 당연히 이렇게 맞는데 이 경우의 부사는 she was well spoken of라고 쓰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니까. 잘 말해지다. 물론 하나의 덩어리지만 그 의미를 파헤쳐 보니까 잘 말해지다. 잘이 확 살아있죠, 그죠? 그래서 well spoken of라고 바꿔줘도 돼요.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또 있어. take care of 이런 게 있어. take care of. 여기서 great까지 꼈는데 일단 take care of로 봅시다. take과 care가 of가 합쳐졌는데 어쨌든 이거 하나 덩어리에서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이거? 잘 돌보는 거죠. 돌보는 건데 이걸 분해시켜보면 care를 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care를 잘하다. 그러니까 care가 약간 살아있는 경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원래대로 한다면 the children were taken great care by them 이렇게 돼 있는데 great care도 taken 될 수 있죠. 그죠? 케어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죠?
그래서 great care was taken of the children by them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게 또 뭐가 있어요? 분명히 동사 군데 그렇죠. pay attention 하나 덩어리예요. 그죠? 근데 나눠보니까 attention을 pay 하다잖아요. 그죠? attention을 pay 하니까 pay가 attention 됐다라고 attention is paid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나왔을 때 뭐 비슷하게 뭐 make fun of도 그렇고 fun을 만드는 거 놀리는 거 그죠? 물론 좀 안 맞지만 그다음에 make use of 사용하는 거 use를 make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얘네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일단 129표 이게 똑같은 게 지금 쓰였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동사 구라는 게 아까 전에 잠깐 말을 했는데 자동사는 기본적으로 수동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동사구는 자동사 구임에도 불구하고 돼요. 왜? 구니까. 자, laugh에서 at이 붙었어. 그래서 누구누구를 만약에 at이 없다면 laugh somebody 이렇게 안 해. 그죠? 근데 누구누구를 비웃어 할 때 at이 붙으면 조사가 붙어서 이거 하나로 완성이 되면서 얘가 다 뭐가 되는 거야? 타동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자체가 조사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뭐 자동사 구도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건데 뭐 당연한 거죠. 이해만 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자, 그래서 밑에 이렇게 뭐 동사구들 쭉 나와 있는 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외우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의문문의 수동태. 이거 되게 좀 웃긴데 사실 이것도 의문문을 수동태로 만들어란 문제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게 좀 그냥 봐서 복잡할 수가 있어서 그 원리를 좀 나와놨어요. Did he write the book? 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이거 그냥 띡 보고서 뭐 고수들은 바로 was the book written by him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의문문이란 거 자체가 이게 막 바뀌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순서를 지켜서 그냥 차분히 한번 해봐라. 하다 보면은 바로 뛰어넘어서 갈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먼저 어떻게 한다? 평서문으로 바꿔요. 자, did he write the book? 여기서 평서문으로 바꾸면 시제까지 붙여줘야겠죠. He wrote the book 이라고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거를 수동태로 바꿔. 이건 할 수 있잖아. The book was written by him으로 바꿔지죠. 자, 그거를 다시 의문문으로 바꾸는데 이 비동사가 있잖아요. 그죠? 비동사가 앞으로 가서 was the book written by him으로 바꾸라는 거. 이렇게 의문사가 있건 없건 어떻게 먼저 한다? 평서문으로 먼저 바꾼다. 자, 근데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했는데 의문사가 있는 경우 보세요. 자, when did he build this? 지금 타워라고 돼 있는데 house로 뭐 바꾸세요. 여기 밑에가 다 house로 돼 있어서 house라고 돼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가 언제를 몰라. 그죠? 몰라서 when으로 해놓은 건데 평서문으로 바꾸래. 바꿨더니 어떻게 됐어요? He built this house 언제? 이런 말은 없죠, 사실. 그러니까 비문이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뭐 at that time, yesterday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몰라. 그래서 when이야. 그 다음에 수동태로 그걸 바꿔. This house was built by him 언제? 모르니까. 자, 이제 의문으로 바꿔. Was this house built by him 언제? 몰라.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의문사는 어디로 간다? 우리 기초 부분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의문사는 맨 앞으로 간다가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맨 앞으로 보면 When was this house built by him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다 정도만 보시고 하지만 문제에서는 역시 완성된 것만 나온다. 이 과정을 절대 하라고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 뛰어넘을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명령문의 수동태 이것도 암기사항입니다. 자, 긍정명령문, 부정명령문 이렇게 있는데 do it today라고 했어. 오늘 해. 명령을 했어. 그죠? do it today. 자, 그거를 it을 가지고 이제 주어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오늘 되게끔 하라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뭘 갖고 온다? let을 갖고 와요. 이게 무조건 암기하면 돼요. let 목적어 be pp로 해주면 돼요. Let it be done today로 해주면 돼요. 그것이 되게끔 그렇게 시켜라. Let it be done today라고 하면 되고요. 자, 부정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Don't touch my necklace. 내 목걸이 만지지 마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한대요? Don't let my necklace be touched라고 그대로 써주던가 아니면 Let my necklace not be touched 두 개 다 가능해요. 앞에 그냥 don't으로 해주던가 이거 두 개 다 가능하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부정문의 수동태 이것도 뭐 이미 다 했어. 자, 부정을 어디다 바꾸면 돼요? BPP 수동태에 중요한 거는 얘야. 얘에다가 부정 껴주면 되는 거죠? 그 시제에 맞춰서 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연습하는 거 몇 개만 볼게요. I did not write this letter. 자, 이거를 수동태로 고치면 this letter 일단 부정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was written by me 이거잖아요. 그죠? was written이라고 했어. written은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건드려. 이제 분사가 돼버린 거야. 형용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비동사를 건드려서 was not 이라고 만들어주면 돼. 이거는 비동사 부분에서 비동사 부정하는 거랑 똑같겠죠. 그렇죠? 시제가 바뀌어도 시제가 바뀌었어. have pp가 왔어. 그럼 뭐에다가 나 붙여주면 돼요? have에다가. 그죠? 그렇게 붙여주면 돼. 그 얘기예요. 부정문의 수동태. 자, 132페이지. 이제는 이 부분은 아주 열심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이따 다시 와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30분에